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대형화, 다양화되는 서울시의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기종을 대신할 신형 소방헬기가 도입돼 운영됩니다.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신형 소방헬기가 취항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건데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2월 22일부터 15일 동안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2019년도 처음 열린 회기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실을 시작으로 기술심사 담당관,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동의안과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선암물 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등 모두 14개 안입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관리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2월 26일에는 선암물 재생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소방 특별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27일 열린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서울 시내 다중시설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예고된 정기검사보다는 불시에 이뤄지는 특별 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기검사하고 특별검사를 하다 보면은 사업을 하시거나 또 현장에 계시는 업주들은 보면은 우리 소방관님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을 하거든요. 눈치 있게 하고 이 정도 하면은 벗어나겠다, 검열이 벗어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화재 발생 시는 그게 엄청난 또 인명 또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2017년에 이뤄진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만여 곳 중에 1,500여 개소, 2,500여 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에도 서울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3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여전히 화재의 무방비 상태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안전체험시설 확충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화재 체험시설이라든가 지진시설 가봤더니 정말 작아요. 작은 뿐만 아니라 과연 여기서 교육이 가능할까 정도. 기존에 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와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외에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체험시설도 2020년까지 서울시 전체 소방서 내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선암물 재생센터의 악취 환경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혐오시설에서 친환경 시설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 선암물 재생센터를 현장 방문해 시설 현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가스 처리와 함께 내부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혹시 내부 환경 혹시라도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냄새라든 그게 인체에 유해한가 아닌가 그런 거 해보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좀 역한 냄새도 나고 막 여러 가지 혼재돼 있던데. 수익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습니다.
강명시로부터 우리가 뭘 또 받죠? 우리가 단순히 처리비만 받습니다. 다른 건 어떤 이득은 없습니다. 서남물 재생센터는 영등포구, 관악구 등을 비롯해 광명시 일부 지역권에 대한 물 재생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광명시로부터 거둬들인 처리 비용은 78억 원입니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남물 재생센터가 부진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및 재이용수의 지역사회 공급을 더욱 활성화해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거듭나길 당부했습니다. (10살부터 14살) 사이의 어린이들의 낙상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놀이터와 운동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놀이터를 찾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 이 놀이터의 안전 상태는 과연 괜찮을까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9,800여 곳, 그중 절반 이상이 주택단지에 그리고 1,500여 개가 도시공원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시설에서는 꾸준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추락과 충돌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제285회 서울시의회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 통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년마다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조사와 안전점검도 강화됩니다.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이 보다 안전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화마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소방재난본부에 제안을 해 한화손해보험과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협력기관을 통해 화재 피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종전에 13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증액되는 건데요. 긴급 생계지원금 증액을 통해 화재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응원하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